시민 MC 안송희입니다. 화성시 의회가 개원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직접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화성시 의회 유일한 3선 의원이시고 현 화성시 의회 의장이신 김홍성 의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의회 의장 김홍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 의회 개원 30년을 맞이한 감회가 어떠신가요? 화성시 의회가 1991년 4월 15일 초대 의회 개원 이후에 올해로 출범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화성시 의회 의장으로서 기념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 의회가 민의의 강장으로서 30년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소속을 만들어 주신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30년을 뒤돌아보면 제가 30년 중에 3분의 1인 10년의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나름 영광도스럽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30년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명 또 책무를 가슴에 안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거듭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가 돼서 화성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화성시의회가 앞으로도 좀 빈 곳은 채우고 좀 넘치는 것은 덜해가면서 좀 더 살아 숨쉬는 화성시의회로 거듭나도록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의회 최초 3선 의원으로 어느덧 11년 차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화성의 새로운 변화나 의미 있는 변화들도 많았을 텐데요. 많은 성과에 비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나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질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고 보면 8대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일단 많이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젊으시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성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있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생방송 시스템 도입하고 우리가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입법 지원팀이 신설이 된 것이 새로운 변화 또는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방송 시스템 도입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알 권리 충족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6대, 7대 의회 때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건의를 드렸을 때 장점과 단점의 많은 논란 속에 사실상 실행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8대 들어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첫 번째 안건으로 줬을 때 흔쾌히 우리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빨리 가자. 해서 장점만 보고 우리 8대 의원님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조례심사,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을 직접 보시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의원들의 조금 부족한 이런 질문 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부족한 답변 또한 함께 집행부에 지적을 해주심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그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상당히 책임감 있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입법지원팀 또한 우리 화성시 지방의회는 이 보좌관 제도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팀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화성시에서는 이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충원한 일반 임기제를 통해서 만들었기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입법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예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2010년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 9,800억이었어요. 네. 특별회계까지 합해가지고 1조 1,000억이었는데 지금 2019년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일반회계가 한 2조 8천억, 네. 특별회계까지 합해가지고 3조 6천억으로 3배 이상, 네, 성장이네요. 3배 이상 이렇게 많은 성과를,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인데 네. 초선 때는 몰랐는데 재선 때는 제 슬로건이 김홍성을 더 사용해 주세요라는 네. 슬로건을 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본인의 불편함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선택한 시의원을 찾아오지 않고 네. 대부분 공무원을 찾아가서 야단을 맞고 가세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김홍성을 좀 더 사용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의장 되기 전에는 민원 일지를 쓰는데 1년에 평균 450명에서 500분의 민원인을 받습니다. 그걸 가끔 이렇게 들춰보면 민원 해결권이 35%가 넘지 않아요. 다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가장 의원 활동하면서 아쉬운 것은 100%다 채워주는 이런 민원 활동을 했으면 좋은데 그만큼 현실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삶과 우리의 제도와 법이 그만큼 같이 따라가지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인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찾아줬을 때, 의원을 찾아줬을 때 민원 해결을 흔쾌히 100% 할 수 있는 네. 이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되신 6대부터 지금의 8대까지 초선과 재선 3선을 거치셨는데요. 지금은 의회 의장님으로서 의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네, 많이 변했어요. 네. 실은 6대 때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 내 지역구만 챙기고 또 제가 활동하는 제 상임위원회 활동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다가 이제 3선의 의장이 되고 보니까 화성을 좀 곳곳이 돌아보고 네. 또 화성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틀려지더라고요. 네. 마음 또한 변함이 틀려지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재선 3선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네. 그리고 처음 의원이 됐을 때는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회라는 데는 나 혼자만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각자의 서로의 생각을 서로 인정해주고 네. 그 속에서 조화를 찾아내면서 함께하는 이런 것이 의정 활동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선이 돼서 우리 의회를 바라볼 때 우리 지역과 화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많이 크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제가 혹시 정치를 더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의 어떤 기초가 돼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팽창한 도시이고 이제 인구 84만을 넘어섰는데요. 의장님이 그리시는 화성시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성시를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농지 면적도 경기도에서 최고 넓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화성시가 경기도의 해수면의 80%를 차지하기도 하고 동탄의 최첨단의 새로운 도시가 있는가 하면 만여 개가 넘는 이런 중소기업이 산재되어 있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화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예요. 인구 증가율도 1위고
도시 경쟁률도 1위고 또 재정 자립도도 월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전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화성이 발전해가는 어떤 숙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문화의 힘이다. 문화를 갖고 우리가 화성의 시민들이 함께 정주하고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도 해수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해안 관광 벨트가 수도권 2천만 명의 휴지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실크로드의 관문인 당성을 통해서 애민정신과 효의 표본인 우리 정조대왕의 윤릉, 권릉, 이런 역사, 지리적 조건, 자연적 환경 등등의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화성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갖고 정주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화성시 의회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30년 동안 지방의원, 지방자치가 상당한 역량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한 의회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과 이해도 많이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서 21대 국회에서 이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에서 30년 동안 발전해왔던 우리 지방자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즘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강화를 더 제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유독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만, 지방자치의 꽃이 의회이지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또 우리 화성시 의회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83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역할을 다하겠지만, 우리 화성시 의회들은 시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온전히 그 역할을 다하는데 시의회에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시의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새롭게 정치의 길로 들어오고자 하는 젊은 정치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젊은 정치인들에게 굳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의장님은 왜 하세요라고 질문할 것 같고요. 대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아니면 젊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왕 정치를 시작하셨으면 시의원 한번 하실 거면은 정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삼선의 의원이 되다 보니 또 우리 화성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다 보니 시의원 한 번의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시의원을 시작하신 우리 많은 젊은 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재선이 꼭 되셔라. 그거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다. 처음 시의원이 돼서 4년 동안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정에 관련된 공부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갔다가 4년의 경험하고 공부를 한 거를 소선이로 끝내며 새로운 사람이 다시 와서 시작을 해요. 그것은 상당히 낭비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젊은 의원님들한테는 재선이 되시고 또 3선도 되셔서 정말 열심히 자기 역량을 키워서 앞으로 화성의 미래에 많은 인재들이 중에서 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초선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선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의장님이 롤모델이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시의회 의장으로서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노하우가 있으신지, 또한 지향하시는 시장과 시의회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와 잘 지내야죠. 네. 그런데 제도적으로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잘 지내면 안 돼요. 잘 지내면 자기 역할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우리 의회는 제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조례를 입받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거를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고, 사업한 거를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기관이 각기 주어져 있는 역할이 틀려요. 이 각기 주어져 있는 역할이 틀린데 되게 친해져 버리면 각자 누군가는 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 주어져 있는 제도적 위치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양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듯이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바람직한 일은 각자 주어진 일에서 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잘 바람직하다. 그런데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주어져 있는 일을 늘 최선을 다하면 저기가 왜 같이 저렇게 화합을 못하고 불협화음이 있지? 라고 오해를 하시는 건데, 그 기능을 이해하시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시게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주어진 역할을 각자 잘했을 때 지방자치가 한보 진일보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의장은 시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 화성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8대 화성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시민을 대신해서 입법과정 조례라든가 또는 SNS 활동,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화성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화성시의회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성시의회 30년을 맞아 김홍성 의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화성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의 모든 소식은 화성으로.